이번에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의 마지막 특례입니다. 지방저가주택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1주택자 과세 방식 과세 특례 신청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똑같이 과세기준련제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 10여 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일반주택 외에 지방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과세기준련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지방저가주택의 범위가 뭡니까? 라는 것부터 이제 살펴봐야겠네요. 지방저가주택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거는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방저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수도권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세 곳이 있거든요.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그 다음에 경기도의 연천군입니다. 이 세 곳, 그 다음에 수도권 외 광역시, 뭐 대구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기에 있는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 저가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타 지역도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저가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 공시가격 3억 원은 매년 과세 기준일을 갖고 판정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저가주택이 될 수도 있다가 어떨 때는 저가주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공시가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3억 초과 여부에 따라서 저가주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이 저가주택을 생각할 때 경기도 가평 아니면 양평에 있는 거, 양평군, 가평군이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군지역은 수도권 외 광역시의 군지역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있으면은 그 지역이 군이건 읍면지역이건 다 포함된다. 즉 저가주택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으면서 제외되는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은 합해서 계산됩니다. 왜 합산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단지 공제금액을 12억 원을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10여 원이 초과됐을 때,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이 일반 주택, 특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 장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외에 상속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도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지방저가주택도 두 채가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얘는 결론 안 된다. 지방저가주택은 무조건 한 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주택 한 채, 지방저가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는 1주택자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해가지고 공제 금액이 12억 원이 아닌 9억 원이 적용받겠죠. 당연히 세액공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과세기준련제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일시적 2주택자. 두 번째가 상속주택. 세 번째가 지방저가주택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짬뽕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도 갖고 있고 내가 지방의 저가주택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례주택이 중첩 적용됐을 때 그때도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 가능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합니다. 20억. 근데 상속주택도 제외, 지방저가주택도 제외. 그러면 일반 주택 한 채로 보기 때문에 공제금에 12억 원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는 특례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죠? 일반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하고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주택 남편과 부인이 5대5, 지방 저가 주택 5대5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지분율을 동일하게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몰 수 있다겠죠. 이런 경우에는 남편, 일반 주택, 지방 저가 주택도 남편이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겠네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는 남편, 하나는 부인,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순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지방 저가 주택으로 인한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이번에 특례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 기준료인지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의 공제 금액과 초과됐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겠죠? 일시적 2주택자. 두 번째가 상속주택. 세 번째가 지방 저가 주택입니다. 요 세 개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거 이 세 개 혜택을 받으려면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해야 된다. 즉 일반 주택의 납세 의무자하고 특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꼭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하자.